안녕하세요. 100세 시대에 맞게 행복하고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50대 채널입니다. 오늘의 영상 주제는 한국인의 밥상에서 빠질 수 없는 채소 중 하나인 깻잎입니다. 한국의 허브라 불리는 깻잎은 들기름처럼 맛이 고소하지만 그 이상으로 알싸하고 그윽한 향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러한 깻잎은 무기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A와 비타민 C의 함유량도 높은 편인데요. 그 중에서도 철분 함량이 시금치의 2배가 되어서 식탁 위의 명약이라고 불리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깻잎 30g만 먹으면 하루에 필요한 철분 양을 모두 충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깻잎이 식탁 위의 명약이 되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답니다. 먼저 깻잎은 뼈가 텅텅 비지 않도록 꽉꽉 채워주는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다공증과 골감 소증이 있는 분들께 깻잎은 보약이 되고요. 또 성장기 청소년들에게도 깻잎을 즐겨 먹으면 뼈 건강에 매우 유리하답니다. 왜냐하면 최대 골량 때문인데요. 최대 골량이란 인생에서 가장 뼈가 튼튼한 상태를 뜻하는데요. 바로 이 최대 골량이 평생의 뼈 건강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젊을 때부터 뼈를 잘 관리할수록 뼈 건강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더 놀라운 건 깻잎 속 항암 물질인 피톨 성분이 우리 몸속에 유익한 세포는 살려두고 위암과 대장암 등의 암세포만 쏙쏙 골라내 사멸시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건강에 좋은 줄만 알고 즐겨 먹는 깻잎도 잘못된 방법으로 섭취하거나 또는 서로 궁합이 상극인 음식과 함께 먹으면 몸에 독이 되어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고 심지어 신장결석, 암,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래서 다음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깻잎을 잘못 섭취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두 번째로 깻잎과 상극인 음식은 무엇인가? 세 번째로 깻잎과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최고 궁합의 음식은 무엇인가? 이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깻잎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깻잎을 잘못 섭취하는 방법은 깻잎을 미리 썰어 놓은 것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반찬을 하거나 곁들여 먹을 때 깻잎을 썰어서 사용하신 적 있으시죠? 특히 잘게 썰어 계란찜, 샐러드, 비빔밥, 김밥에 많이 활용하실 텐데요. 하지만 깻잎을 잘게 썰어서 활용할 경우 깻잎의 산화효소가 활성화되어 비타민C가 무려 40% 정도나 손실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깻잎은 썰지 않고 가능하면 생으로 그리고 통째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깻잎을 썰어서 활용하실 경우 미리 썰어두지 마시고 가급적 먹기 직전에 바로 써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깻잎을 보관할 때도 통깻잎 상태 그대로 보관하시는 것이 영양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깻잎은 가열 방식에 따라 영양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데요. 가열 방식에 따라 깻잎의 영양분을 비교한 결과 끓는 물에 데치는 것보다 찌는 것이 영양소 손실이 훨씬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열을 한다면 깻잎을 찜으로 쪄서 드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또 깻잎 속에 들어있는 칼슘을 모두 흡수하려면 식초나 레몬을 뿌려 산처리를 하면 흡수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때 칼슘 흡수에 방해가 되는 수산칼슘의 비율은 감소하는 반면 수용성 칼슘의 비율은 증가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깻잎 겉절이로 새콤하게 먹는 방법이 뼈 건강에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도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가급적이면 화학적으로 만들어진 양조 식초보다는 천연 식초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또 식초보다는 레몬즙을 뿌리는 것이 칼슘 흡수율을 높이는 방법이기도 하니 잊지 마시고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깻잎을 만져보면 특유의 잔털이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 깻잎 잔털 사이사이에 농약과 애벌레 같은 이물질이 쉽게 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국민농산물품질관리원이 국내 유통되고 있는 채소류의 잔류 농약을 검사한 결과 깻잎이 1등으로 가장 많은 잔류 농약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깨끗하게 세척하는 방법이 중요한데요. 흐르는 물에 씻어주는 것은 충분하지 않답니다. 깻잎은 그릇에 담가두는 세척 방법을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구입한 깻잎 꼭지나 상한 부분이 있다면 다 잘라주시고요. 식초를 2방울에서 3방울 정도 떨어뜨린 물에 3분에서 5분 정도 담가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다음에 흐르는 물에 깻잎을 한 장씩 앞뒤로 충분히 씻어줍니다. 그래야 잔류 농약과 애벌레가 제거되어 걱정 없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깻잎을 보관할 때는 꼭지 부분이 마르지 않게 종이행주로 감싼 후 지퍼백에 넣은 다음에
냉장고 문 쪽 선반에 넣으면 깻잎을 조금 더 오래 보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깻잎과 상극인 음식은 바로 당근입니다. 실제로 깻잎에는 엄청난 양의 비타민C가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당근에는 아스코비나아제라는 깻잎의 비타민C를 파괴하는 분해 요소가 들어있답니다. 그래서 깻잎을 당근과 함께 조리할 경우 깻잎의 비타민C가 모두 파괴되기 때문에 좋은 궁합이 아니랍니다. 비타민C는 인체에서 세포를 보호하는 중요한 항산화제이며 콜라겐 합성에 필요한 물질로서 뼈와 관절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여 고올밀도 손실을 감소시켜줍니다. 또 놀랍게도 깻잎에는 염증을 완화시키고 알러지를 막아주는 루테올린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깻잎을 잘 챙겨 드시면 재채기, 콧물, 기침과 기관지염까지 예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깻잎의 비타민C는 백혈구를 튼튼하게 하고 동시에 바이러스와 싸워주는 인터페론 형성을 도와서 면역력을 쑥쑥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하지만 깻잎과 당근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깻잎 속에 들어있는 훌륭한 효능을 모두 챙길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가능하면 당근과 깻잎을 함께 조리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깻잎과 최악의 궁합은 바로 신장이 안 좋은 분들입니다. 깻잎은 칼륨이 풍부하기 때문에 신장에 무리가 갈 수 있답니다. 따라서 콩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과잉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무기질 중 하나가 칼륨인데요. 그러나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칼륨 함량이 많은 채소를 섭취할 경우 칼륨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요. 이때 신장에서 칼륨이 몸 밖으로 잘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근육에 힘이 빠지고 이상 감각이 발생하며 심할 경우 심장에 부정맥까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칼륨을 아예 섭취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칼륨이 부족하여 피로감이 몰려들고 무기력해지는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칼륨이 풍부한 과일이나 채소를 챙겨 드시면 몸에 필요한 활기찬 에너지를 주게 되는 것이죠. 특히 칼륨은 우리 몸속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주기 때문에 혈압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깻잎 섭취가 불가능한가요? 그건 아닙니다. 건강한 일반인의 경우 깻잎의 하루 적정 섭취량은 30g 정도로 대략 깻잎 크기에 따라 24장에서 30장 정도 되는데요. 신장이 좋지 않은 분들이라면 하루에 5장에서 10장 내외로 드시면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깻잎을 섭취할 때는 적정량을 지켜주면서 신장이 약하신 분들도 꼭 챙겨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깻잎의 비타민 B군, 특히 기적의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 때문입니다. 깻잎에는 베타카로틴이 당근에 비해 무려 2배나 많은 양이 들어있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 활력을 주고 피로를 해소해줄 뿐만 아니라 몸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노화를 방지하며 항암 효과까지 있으니 암 예방에 커다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깻잎 섭취를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또 계신데요. 깻잎은 칼륨 외에도 비타민 K가 풍부한 만큼 와파린과 같은 혈전용해제를 복용 중인 분들이 깻잎을 많이 섭취할 경우 약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 이 점은 꼭 유의해 주셔야 합니다. 또한 깻잎은 한의학적으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과잉 섭취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위열이 많아서 위산과다 증상이 있는 분들도 깻잎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트림이 많이 나오면서 속이 오히려 불편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깻잎과 함께 먹으면 영양을 극대화시키며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깻잎과 궁합이 좋은 음식과 더불어 레시피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깻잎과 함께 먹으면 몸에 보약이 되는 음식은 바로 달걀입니다. 깻잎을 달걀과 함께 먹으면 치매 예방에 있어서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깻잎 속에는 뇌세포 기능을 촉진하는 3가지 성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오메가3는 물론이고 가바 성분과 뇌신경을 보호하는 로즈마리산 또한 풍부하답니다. 들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해서 뇌신경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깻잎도 들기름 만만치 않습니다. 깻잎에는 로즈마리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로즈마리산은 주로 서양허브인 로즈마리나 페퍼민트에 많이 들어있는 성분인데요. 농촌진흥청이 밝힌 연구에 따르면 깻잎에는 로즈마리산 성분이 깻잎 한 장당 76mg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는 실제로 로즈마리보다 무려 7배 정도나 많이 들어있다는 놀라운 사실이랍니다. 깻잎의 로즈마리산이 로즈마리보다
7배가 넘는 양이 들어있다는 것은 정말 대단히 많은 함유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로즈마리산은 향균, 항산화 활성과 항염작용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뇌신경 보호로 치매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게다가 깻잎에는 뇌혈류 촉진 효과 및 신경 안정에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가바 성분도 함께 들어있는데요. 가바 성분은 아미노산의 일종으로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뇌신경 전달물질 중 하나인데요. 가바는 여러 연구를 통해서 뇌세포 간의 정보를 열심히 전달하여 기억력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뇌의 신경 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 분해를 억제하는 역할로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성분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치매 환자의 뇌에서는 이 아세틸콜린이 너무 쉽게 분해해버리고 그에 따라 치매 증상은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치매 환자의 뇌 속 아세틸콜린 수치는 정상인보다 무려 70%나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놀라운 건 깻잎 속 로즈마리산 성분이 이를 막아주고 뇌신경을 튼튼하게 해주며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가치 있는 채소라는 겁니다. 이러한 깻잎을 달걀과 함께 드시면 맛의 궁합뿐만 아니라 치매 예방에 있어서 그 시너지 효과는 배가 된다고 하는데요. 깻잎 속 로즈마리산이 아세틸콜린의 분해를 막아줄 때 달걀 노른자 속 콜린 성분이 아세틸콜린의 먹이를 듬뿍 제공해 기억력을 높여주고 인지 능력을 강화해주기 때문이랍니다. 실제로 미국 보스턴 의과대학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 평소 콜린 섭취량이 많을수록 언어기억, 영상기억, 운동기능 등의 테스트에서 우수한 점수가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따라서 치매 예방을 위해서 달걀과 함께 깻잎을 적절히 섭취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게다가 깻잎은 우유보다 칼슘 함량이 2배나 높다고 합니다. 시금치는 100g당 칼슘 함량이 400mg인데 비해 깻잎은 같은 무게당 211mg이니까 시금치보다는 무려 5배나 많은 칼슘이 들어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칼슘이 뼈에 착 달라붙도록 하는 단백질을 오스테오칼신이라고 하는데요. 이 깻잎 속에 있는 비타민 K는 오스테오칼신의 합성을 촉진해서 뼈를 야무지고 꽉 채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깻잎을 쌈으로 드시거나 또는 깻잎김치, 깻잎찜, 깻잎장아찌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맛있게 먹고 난 후에 햇빛을 적절하게 쬐게 되면서 비타민 D를 합성한다면 그대로 뼈보약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만드는 법도 간단하며 맛도 있을 뿐 아니라 뇌 건강과 뼈 건강을 비롯하여 항암 효과까지 극대화시킬 수 있는 깻잎 달걀전 레시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깻잎 20장과 달걀 3개, 청양고추 1개, 소금 조금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양념장 재료로는 간장 2스푼, 식초 1스푼, 설탕 티스푼 반, 대파 조금 준비해주세요. 양념장에 넣을 대파는 잘게 다져줍니다. 그 다음 잘게 썬 대파를 준비한 간장, 식초, 설탕에 넣고 잘 섞어주면 양념장 준비 끝입니다. 다음엔 세척한 깻잎은 물기를 털고 꼭지를 조금만 남겨두고 잘라줍니다. 청양고추는 씨를 제거한 후 잘게 썰어줍니다. 그 다음 달걀에 소금을 넣고 함께 잘 풀어줍니다. 이제 중약불로 달군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른 후 깻잎을 올려주는데요. 이때 깻잎 2장에 계란옷을 입혀줍니다. 그래야 달걀의 고소함과 깻잎의 그윽한 풍미를 더 진하게 느낄 수 있으며 깻잎 속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베타카로틴을 더 풍부하게 얻을 수 있답니다. 이렇게 앞뒤로 달걀옷이 노릇하게 익었다면 깻잎 달걀전 완성입니다. 기억력과 더불어 뼈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깻잎 달걀전, 한번 도전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 깻잎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먼저 깻잎은 썰지 않고 가능하면 생으로 그리고 통째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당근과 깻잎을 함께 조리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으며 신장 질환이 있으시거나 혈전 용해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 또는 몸에 열이 많은 분들은 하루 적정량 섭취에 꼭 유의해야 합니다. 깻잎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으로는 깻잎 달걀전이 있었으며 깻잎을 깨끗이 세척하는 방법과 보관법에 대한 꿀팁도 알려드렸으니 이 방법대로 꼭 챙겨 드셔서 혈관 건강과 뇌 건강을 비롯하여 뼈 건강에 보약이 되는 최고의 시너지 효과를 꼭 체험하시고 더욱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50대 채널이었습니다.